자, 행정처분 가고 있습니다. 교재 58페이지 이제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습니다. 자, 업무정지는 양이 많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하는데 재량처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 취소 시키러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줍니다.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인데 상대적 취소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을 2년에 2번 걸리면 상취다. 이거는 기억하시고, 자, 업무정지 방금 막 읽었지만 업무정지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 했는데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중개법인이 있고 전국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점들을 우리는 분사무소다 그랬죠. 자, 여기 대전에 분사무소가 업무정지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대전 분사무소가 정지받을 일이 있으면 서울의 법인을 업무 정지를 만약에 내려버리면 국민은행 서울 본점이 문 닫으면 전국의 국민은행이 다 문 닫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정지는 법인이나 분사무소별로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이때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A라는 개공사가 중견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다. 그렇게 칩시다. 여러분,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2000년 1월 1일 위반을 했지만 그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 1월 1일 지도 감독을 나가가지고 우리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도록 돼 있죠? 5년 보존합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이렇게 보존기간이 있죠. 자, 거래계약서를 5년치 가져와 보세요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위반한 사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정지 내릴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업무정지는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위반한 사실을 5년 만에 발견하더라도 업무정지는 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은 A라는 개공사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조문이다, 불리한 조문이다. 유리한 조문이죠. 이런 유리한 조문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3년에 뭐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번. 이때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도 업무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다? 아무리 많이 내려도 업무정지는 6개월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입문서에는 기준표가 없습니다. 입문서까지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기본서에는 나올 겁니다. 지금 인장 등록 위반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라 그랬죠.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개공사가 인장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인 노원구청은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내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장을 위반했는데 강남구청은 1개월의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6월 이하니까 6개월을 내릴 수도 있고 1개월을 내릴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인장을 위반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놈은 6개월 내리고 어떤 놈은 1개월 내리면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 이게. 그죠? 차이 안 큰 걸 위해서 다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강남구청은 하루를 정지를 탁 내립니다. 1일. 그죠?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지. 6월 이하니까 하루 내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위반해서 어떤 구청은 6월에 정지, 누구는 하루 정지. 하루 정지는 이건 정지도 아니죠. 하루 뭐 그냥 하면 그다음부터 그지. 이렇게 만약에 놔두면 관청의 재량성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관청의 재량성이 너무나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조리가 발생해요. 우리도 빵 사줄게. 나도 하루만 좀 내려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재량성을 없애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기준이 여러분은 몰라도 되지만 3개월이 달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3개월이라는 기준을 주고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라. 이게 좀 심하면 3개월에 2분의 1을 합치면 4개월 반 되겠죠. 또 3개월에서 만약에 2분의 1을 까주면 1개월 반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 정지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얼마 내리고 4개월 반 업무 정지 내리고 깎아주더라도 1개월 반을 내려야 되지 어떤 놈같이 6개월 내리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 있겠다? 기준이 붙어 있겠죠. 지금 기준은 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은 시험에서 크게 안 나와요. 근데 이 기준을 물을 때가 이제 제일 어렵게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원이 이제 쫙 정리되고 나면 마지막에 기준을 기억하는 법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건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일단 알아야 될 것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그건 아시고 있으면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데 어떤 놈은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어요. 그럼 6개월짜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6개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6개월에 2분의 1을 보태면 9개월 되겠죠. 깎아주면 3개월 되는데 업무 정지는 어차피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은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이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기준이 뭐냐는 알 필요 없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부터 하단에 쭉 내려가면 모두 몇 개의 업무 정지가 있다? 14개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암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나왔는 거 14번 제일 밑에 보니까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걸리면 아까 상대적 취소라고 공부하셨죠. 그런데 한 번만 위반해도 뭐가 나온다? 6월에 정지가 나온다. 그 정도는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서 업무 정지를 정리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쫙 정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누구의 행정처분으로 들어간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오른쪽에 가니까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 사유부터 탁 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 자격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개? 4개. 아, 4개다. 문제 내기 너무나 좋겠다. 그죠? 오지선당에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합니다.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그때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양도는 뭐죠? 양도는 니 써라 이게 양도예요. 대여는 이거 빌려주는 거죠.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어쨌든 양도나 대여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또 정지 돌았습니다. 정지에 동그라미. 읽거나 마나 정지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면 그건 당연히 취소 들어갑니다. 정지 동그라미.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 법의 동그라미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소됩니다. 징역형 동그라미. 자, 그래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노래 제목이 뭡니까? 양대로 부정을 찡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부정을 징하게 한다는 말은 부정을 심하게 하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부정 징하면 자격 취소다.
자, 노래 잡았으면 가사 갑시다. 양이 뭡니까? 양도하거나 바로 나옵니까? 대여하거나 뭐 양도되어? 뭐 이번에는 자격증이겠죠. 양도되어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 적발되면 취소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이 뭐다?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징은 반드시 이 법의라는 게 중요해요. 이 법을 위반해서 뭐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산림법 이런 거 위반해서 징역받아도 취소 안 됩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쉽죠?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묶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다 묶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게는 보이지만 다 들었던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지금 정리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늦게 오신 분은 전체를 예습하는 오늘 시간이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는 노래 제목이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된다. 양이 뭐?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고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받으면 취소된다. 양대 부정징 들어갔습니다. 자, 3번 내려가면 소공사의 자격정지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격정지는 누구만이 받는다? 소공사만 받는다. 요거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격정지 받지 않습니다. 소공사만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그때 자격정지는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시도지사에게 통보 줄 하나 꺼놓고 동그라미 2번 그때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6월에 업무 정지에서 기준이 다 있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그랬죠? 근데 자격정지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니까 어떤 놈은 6개월 정지 내리고 누구는 하루 정지 내리면 당하는 사람 성질 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더라도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럼 그거 가볍게 접으시고 이제 중요한 거 7가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되나요? 하니까 1번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다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이중소속이라 그래요. 소공사가 이쪽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고 저쪽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고 하면 이중소속이에요. 그죠? 동그라미 2번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동그라미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동그라미 4번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확인 설명서 할 때 동그라미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거래계약서 할 때 동그라미 6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다운계약서 이런 말 아시죠? 거래계약서 할 때 동그라미 7번 금지행위를 하면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공사만 받는데 자격정지 받는 사유 금을 지금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받는 소공사는 금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각을 살리게 하기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인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죠? 2인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소공사가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된다. 그러면 이제 제목은 좀 잡겠습니까? 제목을 잡아야 나중에 이제 가사를 잡습니다. 천천히. 지금은 가사 잡는 시간 아니다. 그죠? 처음 제목만 잡아도 큰 거예요. 자, 다시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정지 됩니까?
이인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돼요. 이인 설설 기게끔 끔까지 가야 돼요. 설설 기게 만들면 이래 만들 이러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예요. 이인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몰라요. 맞아요. 그 이인을 할 때 이인은 두 사람인데 남자는 여자인지 몰라요. 만약에 남자라고 생각하면 이러면 되겠죠. 두 놈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만약 이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두 녀를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면요? 소공사가. 이거 중요해요. 소공사만이 자격이 정지돼요. 소공사가 두 놈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다.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목을 잡으신 분들은 이가 뭐다? 이중소속. 천천히 갑니다. 이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확인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설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걔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 뭐 다운 계약서, 그죠? 작성하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금은 뭐다? 금지 행위를 하면 됐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내려가니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적으셨죠, 그죠? 원래 시험에도 이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몇 번 나왔습니다, 사실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을 취소할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취소할 수 있다. 원래 문제도 이걸로 물었어요. 사실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모두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원래 문제를 물을 때는 그 다섯 가지보다는 할 수 있다. 여기다 답을 걸었어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다섯 개. 이건 앞에서도 공부했어요.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뭐 상식 아닙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 지정받았으면 취소시켜야 되겠습니까? 거짓 앞에다가 허위 하나 적어 놓습니다.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 운 동그라미.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말로 하면 정보 위반이에요. 정 동그라미. 4번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럽니다.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라 그래요. 해산의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줄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 줄 거 놓고 1년 내로 설치하지 않으면 1년의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노래 제목이 이렇게 갑니다. 허, 운, 정, 해, 일. 한번 들어는 봤는 것 같습니까? 자, 허가 뭐죠? 허만 나오면 허위만 찾아냅니다. 허위만 찾아내면 시험 지문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라줍니다. 허위. 운이 뭐지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가 뭐지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사망, 해산하면 더 이상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일이 뭐였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을 안 하면 취소하겠다. 아, 그래서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허, 운, 정, 해, 일 이렇게 갑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저는 허윤정이 아직 얼굴을 못 봤는데,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됐다?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지정 취소가 된 사유는 노래 제목이 뭐다?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노래 제목이 허운정해일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허윤정이가 뭐 했다 그랬죠? 해산했습니다. 또 혼자서 집에 가다가 유산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유 찾고 출 찾고 이러면 날 셉니다. 완전히 유산 다르고 해산 다르고 출산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가 됐습니다. 사유 취소된 사유입니다. 허가 뭐다?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사망, 해산하여 더 이상 운영 못하거나 이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된다. 됐습니까? 허운정해일. 많은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자 모든 업종에 지도 감독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지도 감독을 해 보니까 이자들이 위반을 하더라.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돼. 정지나 취소시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이라 그러고 행정처분의 5가지를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자 가볍게 확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건 무조건 알아놔야 돼. 그래야 상대적 취소가 나오더라도 해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요.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취됐고 업무정지 사유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자격정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뭘까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자격정지는 소공사가 이래야 돼요. 소공사가 이인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허운정해일. 자 이제 틀은 잡았습니까? 이제 천천히 가사를 잡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치는 날까지. 그래 안 바빠 아직까지 컨트롤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니까 5번 청문회 실시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청문회 동그라미 첫째 줄에 보시면 국토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의 동그라미 지정 취소까지 줄 것이야 돼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취소. 자 공인중개사를 취소 줄 거고 제일 밑에 줄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 줄 거고 하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줄 거죠.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금 줄 끊는 게 다시 나옵니다. 청문은 언제 한다고요? 등록을 취소할 때. 2번 자격을 취소할 때. 3번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한다. 자 그러면 저기 주목해 봅니다. 자 지금 행정처분이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행정처분은 정지나 취소예요. 그런데 그죠 여러분 지금 뭐를 위반해서 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를 받는 자는 상처가 큽니다. 너 뭐 위반했으니까 취소 이렇게 탁 시켜버리면 받는 사람은 상처가 크다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크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준다? 청문을 해준다 그랬다고요.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여러분 50청문회 이런 것도 파는 거 보셨죠? 또 장관들이 임명하면 청문회 한다 보셨죠?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셨죠? 청문회는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기 전에는 니 무조건 위반했으니까 취소 탁 해버리면 당하는 사람이 상처가 크니까 진짜 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취소시킨다고 물어봐주고 취소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다? 청문을 합니다. 항상 취소하기 전에만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시험 문제 냅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하여야 한다. 자 답해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X 왜 X? 그렇지 그래 대답하셔야 되죠. 행정처분에는 뭐가 들어간다? 정지나 취소가 행정처분이잖아요. 그 정지할 때는 청문 안 해요. 그죠? 지금 계속 그 줄 것이었잖아. 확인했잖아. 그죠? 취소하기 전에만 청문합니다. 왜? 취소는 당하는 사람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됐죠? 반드시 물어봐주고 취소를 시키는데 그런데 감각적으로 느끼기를 딱 보면 여기 절대적 취소가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 사유죠. 요거 하기 전에 니 진짜 양도 되어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니까요. 이중 소속 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를 시키는데 요 단원을 딱 공부해 보니까 청문을 안 하고 취소해도 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어디에?
그렇지. 요거. 이거는 적는 거 아닙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는 없다. 왜 없다? 확정된 사실이잖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니 죽었나?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청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 사유 중에서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또 취소되는 게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청문을 하고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놈이 하나 있어. 어느 놈? 이 법에 따라서 징역을 받았을 때 확정된 사실이잖아. 그죠? 자, 이 법에 따라 징역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사람 어디가 있다? 지금 교도소가 있죠? 교도소가 있는 사람을 좀 나와보실랍니까? 취소해도 될까요? 물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확정된 사실은 청문 안 한다고. 한 단원에 하나씩 딱딱 붙어 있다고. 이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감각을 살리셔야 되지. 여기도 있죠. 허운정해 일이 취소되는 사유잖아요. 자,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청문을 안 하고 취소해도 되는 게 있어. 어느 거?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 이거는 왜 안 해도 된다? 확정된 사실이다. 확정된 사실일 때는 청문할 필요는 없다. 그게 교재 표시되어 있죠. 60페이지 제일 상단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는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들어도 다 이해되죠?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번 나와봐라. 자, 이제 60페이지 이어지는 내용이 제목 잘 보십시오. 중요하죠?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 성계에 대해서는 그림을 2개 그리고 법조문을 볼 건데 이 그림 2가지는 시험 치는 날까지 이런 그림을 익히셔야 돼요. 이제 요 법조문 3개를 그림으로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책 보지 말고 필기도 하지 말고 그림부터 잘 봐요. 그림으로 이해가 되거든. 이제 법조문을 보자고요. 자, 행정처분을 지금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계한다 그랬어요. 그 성계라는 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A라는 개공사가 노원이라고 칩시다. 노원에서 중견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위반을 하니까 요게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는 사유입니다. 자, 노원구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뭐를 위반했어요? 그 적발이 딱 위반했는 게 아니고 적발이 딱 됐어요. 적발이 딱 되면 뭐가 나온다? 정지나 취소. 아까 보셨죠?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취소되잖아요. 취소.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정지되잖아요. 자, 그러면 적발된 사실이 취소나 정지가 나오는 사실이면 조금 있다가 정지나 취소가 나오겠죠.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폐업을 딱 낸다고. 자, 이거부터 확인돼야 되죠.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폐업하는 건 내 자유죠.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폐업이 되겠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잖아요. 그죠? 자, 그럼 폐업을 탁 하면 취소나 정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폐업하고 집에 갔는데 뭐를 취소하고 뭐를 정지합니까? 이 감각이 안 잡힌다고 지금 이 감각이. 그죠? 자, 다시 2개 문제 2개 다 틀린 사람이지 지금. 그죠? 자,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될 사유예요. 근데 이 정지나 취소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폐업을 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폐업하는 자기 자유입니다. 왜 폐업했을까요? 그렇지. 이거를 피하려고 딱 폐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 문 딱 닫고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가가지고는 조신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좀 조신하게 있다가. 그런데 내가 지금 하던 일은 빨리 해야 돼. 이건 계약서 쓸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원구청이 아니고 바로 옆에, 노원구 옆에 무슨 구 있습니까? 도봉구 있다. 좋다. 도봉구청에 가가지고 다시 등록을 내요. 다시 등록하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한다 그런다고. 자, 그럼 폐업을 한 자가 어차피 자기적인 자기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적인 있으니까 도봉구청에 가서 재등록을 딱 합니다. 재등록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지금. 그죠? 된다. 도봉구청에 이 사람 왔는데 등록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재등록을 딱 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게 해준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지나 취소 당할 놈이 있다, 없다? 한 놈도 없다. 자,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폐업 내버리고 옆에 동네 조금 고개 숙이고 있다가 다른 동네 가서 다시 재등록하고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지금 했던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었어. 뭐라고? 자, 폐업하는 것은 자유다. 그죠? 폐업하는 자유인데 다시 영업을 영 안 하면 괜찮아요. 어차피 취소된 자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영업을 영 안 하면 다행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재등록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재등록이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성계한다. 이렇게 법을 정했다고. 그러면 재등록이 탁 들어오면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겠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시키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업을 하고 5년 만에 왔습니다. 5년 만에. 그죠? 5년 만에 도봉구에서 재등록을 또 하니까 쭈구리 당신은 5년 전에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탁 시키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섭섭하다. 지금 안 섭섭한 사람이 있어. 다시 45년 만에 왔어요. 폐업하고 몇 년 쉬었다고요? 45년을 쉬다가 이제 도봉구 와서 재등록했어. 탁 들어오니까 뭐라고? 45년 전에 네 위반한 거 있잖아. 취소를 따라가겠다. 섭섭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따라올 건데 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 정했어요. 성계를 하되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취소가 됐더라도 어차피 몇 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 3년만 지나고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몇 개월이다?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안 해야 되는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좀 붙여놨어요. 요건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요 성계하지 않겠다가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계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지 마라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성계가 이렇게 일어나요. 자, A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원에 산다고 칩시다. 농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왜 받았다?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했으니까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업무 정지 받고 나니까 5월 달이 되니까 또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왜 받았다? 위반을 했으니까.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업무 정지 체질이다. 체질. 그죠?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2번을 탁 받으면 공부한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정지 딱 들어오면 이제 취소도 간다고. 그러니까 2번 탁 받으니까 좀 위험하게 되었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폐업을 탁 해요. 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그래, 폐업하는 건 내 자유지. 그죠? 폐업을 하고는 바로 옆에 동네 어디? 도봉구에 딱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해요.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도봉구에서 왜 재등록 못 받아주겠습니까? 그 도봉구에 가서 이제 중개업을 씩씩하게 합니다. 하다가 10월 달에 드디어 업무 정지 또 나왔다. 무슨 체질이니까? 업무 정지 체질이니까. 10월 달에 업무 정지 탁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도봉구청에서는 업무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왜?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런 내용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은 따라가 봐야 되겠다? 1년간은 따라가 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 전부 폐업 내고 옆에 동네 가서 새로 등록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은 성계한다? 1년 동안. 이걸 1년에 니 몇 번 받는지를 확인하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에는 과태료도 붙어 있습니다. 아직 과태료는 공부 안 했지만 과태료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성계를 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성계의 그림입니다. 그림 크게 안 어렵죠? 그죠? 요 그림을 이제 지금 법 조문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1번부터 갑니다. 개공사 지위의 성계 해놓고 개공사가 잘 봐요. 폐업 신고 후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다시 등록한 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기본적으로 성계합니다.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하여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봐요. 지금 업무정지 과태료 줄 닦고 놓고 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거기 동그라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한다. 주목해 봅니다. 지금 뭐하고 뭐는요? 봐요. 지금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처분한 날로부터 몇 년간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한다. 요거 1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시험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하면 틀려요.
그림이 언제부터다?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이에요. 그 처분일 밑에다가 폐업일 X 이렇게 표시해놔야 돼. 그림을 기억한 사람은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폐업일이 아니잖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그림 두 번째 거 보셨고 이제 3번 내려갑니다. 제일 밑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정지나 취소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한다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성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어떤 경우?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 3년을 초과하면 성계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3년만 지나버리면 취소고 정지고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일단 3년 지나면 성계 안 한다 해놨다고. 그런데 정지는 또 몇 년? 1년이 지나면 안 하니까 그건 하나 더 적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적어놨어요. 2번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는 몇 년이 초과하면 성계할 수 없다? 1년이 초과하면 성계할 수는 없다.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림을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봐요. 지금 그리지 마시고. 자, 이 행정처분의 성계 두 그림은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도 나왔습니다. 원래도.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수험생들이 되게 헷갈려 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첫 그림을 한번 그렸으니까 이제 이 그림도 시험 칠 때까지 한 수백 번 만납니다. 수백 번. 저절로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행정처분의 성계 보셨고. 자, 내려가면 이제 지도 감독상의 가벼운 의무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딱딱 나옵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다? 게시할 의무가 있다. 자, 게시 의무인데 여러분 이 게시 의무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가봤습니까? 병원에 약국에 가보니까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거론하는 거 보셨죠? 그거 자기 걸고 싶어서 걸었다. 법에 따라서 건다. 법에 따라서 겁니다. 자격이 있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놓고 일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게시해야 돼요. 1번 등록증 원본 게시합니다. 등. 2번 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표. 수수료할 때 수 동그라미. 수수료표 걸어놔야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그리고 보정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노래를 이래 부릅니다. 게시해야 될 게 모두 몇 개? 네 개. 네 개 제목이 등, 수, 보, 자는 게시한다. 등, 수, 보자는. 자, 이것도 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이죠. 여러분들 아마 한 1, 2, 3월, 한 1, 2월 달 두 번 한 과정을 더 듣고 나면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칩니다. 모의고사 3월 달부터 아마 칠 거예요. 그러면 3, 4, 5, 6, 7, 8, 9, 10. 시험 칠 때까지 8회는 아니고 한 6회 정도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 이제 매주 일요일 정도 이렇게 날을 받아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때 모의고사에 많이 응시해야 된다? 응시 안 해야 된다? 응시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응시를 잘할수록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입력만 시키잖아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계속 입력만 해놓고는 모의고사를 쳐봐야 출력이 된다고. 내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문제하고는 어떻게 만나는지 이거 연습하는 시간이 모의고사잖아.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치세요 하고 제가 항상 당부도 드립니다. 내일 모의고사 치는 날이죠. 꼭 많이 응시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응시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을 하는데 또 하루 좀 쉬고 싶고 자기 하루에 볼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일요일 또 불러가지고 모의고사 치라 하니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응시 잘 안 하고. 두 번째 안 하는 이유는 시험이라고 쳤는데 점수는 12.5, 22.5 이래 나오니까 눈물 핑 돌거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제 시험 잘 응시를 잘 안 해요. 막 그날 좀 볼 일도 있고 하루도 쉬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쳐봤자 점수가 막 17.5 이래밖에 안 나오니까 분통 터지거든. 그지? 차라리 속 안 상하련다 하고 이제 시험 이제 응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모의고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사람이에요. 왜 낮을수록 유리하면 틀린 문제는 앞으로 안 틀리면 되잖아. 그죠? 모의고사 점수를 아무리 100점을 받고 본고사 가서 꽝 돼버리면 날새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사람이에요. 이제 틀린 거는 안 틀리자.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꼭 내년에 모의고사 치는 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모의고사를 자주 응시하세요 해도 그래 어른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잘 말을 안 듣더란 말이에요. 모의고사 또 응시하라 그러니까 그죠? 막 하기는 싫고 또 선생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사서 갑니다. 저기 원장님 뭐 5,000원인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백 깔고 옆에 해담 놓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모의고사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 집에서 쉬는 게 낫습니다. 쉬는 게 그죠? 모의고사는 쳐라 하니까 치기는 쳐봐야 되겠고 그죠? 또 안 치면 선생님 자꾸 되겠나 자꾸 잔소리 했었지 이러니까 그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백 깔고 앉아가지고 해답 떡 펴놔놓고 1분의 2 1분의 2 아이고 이래 찍어갖고야 그게 무슨 모의고사인데 그죠? 차라리 쉬는 게 낫지 그죠?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또 원장님은 그거 관리 잘 하십니다. 그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시계 딱 갖다 놓고 딱 시험 치는 거 하고 똑같이 시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잖아 그게. 시험 치는 거 똑같이 그래 연습을 시킵니다. 그 모의고사의 응시 횟수를 많이 할수록 합격권이 높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좀 받아봐야 돼. 이 점수도 낮아보고 또 틀려보고 내가 이걸 왜 틀리지? 자꾸 이래야 이제 자기 개선이 되지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입력만 하면 뭐 하는데 출력이 돼야 되지 출력이 그죠? 출력하는 시간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많이 응시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나면 또 우리 원장님이 다정하게 등수를 다 냅니다. 등수를 내가지고 등수 보자 하면 벽에다가 다 게시해라. 그죠? 그죠? 그래서 게시하는 거 네 가지 기억하라고요. 모의고사 치고 난 뒤에 등수 보자 하면 요거 게시한다고. 등수 보자 하니까 지금 벌써 기죽은 사람 있죠? 그래서 본 이름은 다 안 적어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누구 이름 다 적어 놓으면 진짜 뭐 점수 12.5 이런 나오면 쪽팔리잖아. 그죠? 우리 여기 원장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뭐 수험 번호를 할 거예요. 뭐 번호라니까 번호는 자기밖에 모르잖아. 내 번호가 몇 번인지. 수험 번호를 하거나 다른 데는 가면 이제 이렇게 닉네임을 적어요. 닉네임이 알죠? 답안지에다가 저승사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그러니까 저승사자 몇 점, 뭐 쌍둥이 엄마 몇 점. 그 어떤 사람은 쌍둥이 엄마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쌍둥이 엄마인지. 공부도 안 하면서 밑에다가 자기 이름은 합격하자 이렇게 적어놓고 시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합격하자. 하여튼 이름도 다양한 막 그 닉네임도 다양한 거 많아요. 뭐 저승사자도 있고 쌍둥이 엄마도 있고 뭐 박찬호 이런 것도 막 수시로 올라오고 보면 강호동도 막 올라오고 내가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응시하는데 좀 쪽팔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 점수가 자기는 알잖아. 내가 몇 점이라는 걸. 내가 몇 점이라는 걸 알면 아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쯤에 있구나. 내가 좀 분발해야 된다. 내가 더 해야 된다. 이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 시험 치고 나면 등수보자는 게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수험 관리를 한다고. 그죠? 이걸 한 번, 두 번 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꾸준히 관리가 되면 이제 합격권으로 자꾸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옆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모의고사 치라 소리 했다. 게시하는 건 네 가지 기억해라 그랬다. 게시하는 건 네 가지 기억해야 돼요. 게시하는 건 네 가지가 뭐다? 등수보자. 등이 뭐다? 등록증 원본, 수수료표, 보정설정 서류, 자, 자격증 원본은 게시한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게시하라 그랬는데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전부 다 몇 개 게시되어 있다? 4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 4개를 등수보자를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답이 들어왔겠죠. 다음 중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실무교육이수증 이런 게 답이 들어와요. 되겠죠? 오늘 일단 게시하는 건 4가지 제목 기억합니다. 모의고사 잘 치라 소리 하면서 등수를 보자는 게시해 주는구나. 됐죠? 그래서 4가지 제목을 익히라 그 뜻입니다. 2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분 쉬었다 갑시다. 칠판도 정리 좀 하고